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했는데요. 후폭풍이 오히려 거셉니다. 먼저 권익위 발표부터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저러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사안인데 이 발표할 때 보니까 구체적 내용이 없네요. 네, 사건이 접수된 게 작년 12월 19일이고요. 발표가 6월 10일이었으니까 119일 만인데요. 지금 들으신 게 딱 30초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인사말부터 시작하면 72초 정도 되고요.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서둘러서 브리핑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뭐 차차고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또 6개월 넘게 끌어왔던 걸 생각을 하면 좀 허무하고 무성의한 발표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6개월이나 조사를 했는데 네. 뭘 조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사안은 이제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그걸 규명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럼 상식적으로 최 목사 조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최 목사는 그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권익위로부터 문자나 전화, 이메일 그 어떤 연락도 없었고 소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신고자 조사도 뭐 제대로 안 네네, 했다는 거죠? 전화통화 3분이 전부였다고 전화통화 3분이 합니다. 다였던 예. 거예요. 네. 변호사님,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요, 예. 지금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네. 보면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금품을 받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네. 처벌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배우자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당연히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텐데 네. 왜 만들지 않았을까 네. 이런 또 의구심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거 자체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럼 예. 당연히 뭐 네.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배우자는 받아도 되나? 뭐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규정이 네. 없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법리상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네.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이 배우자의 남편이 공직자이고 이게 이제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네.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신고를 안 하면 또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배우자 남편이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네.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대통령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까지 조사가 돼야 하는데 네. 이제 그 그런 부분이 것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그럼 뭐 얘기는 네. 없는데 사실 네. 이제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는 사실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최 목사도 뭐 내가 어떤 청탁을 했다 그러면서 명확히 이 얘기한다랄지 네. 아니면 실제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고 배우자가 이걸 받았다는 걸 대통령이 또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이 소속 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 기관장이 소속이 그냥. 없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에 신고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 엄격합니다. 네. 약간 처벌하는데 애매하면 네. 사실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고 또 이걸 뭐 처벌 규정이 없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하나하나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문제가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명쾌하게 해결이 되고 이제 종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권익위에서 굉장히 네. 짧게 저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네. 좀 설명을 했으면 좀 네. 좋았다는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네. 근데 아무리 권익위에서 이제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할 수 없고 단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견 진술의 기여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밖에 권익위의 권한이 아,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왜 소환을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권익위가 의도적이냐 아니면 뭐 결과적으로 처벌 못 할 거니까 이걸 뭐 생략한 거냐 아니느냐? 이제 그런 네, 논란이 네.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깊게 들어가면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까지 조사하고 출석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권익 입장에서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종결을 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네. 수사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좀 기다려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같아요. 권익위에 대해서 그래서일까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어때요? 네. 권익위가 이제 그 신고자가 네. 참여연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권익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더니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종결 결정을 했다는 궤변을 또 늘어놓았습니다. 최고 권력자 앞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국가기관,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국가기관, 이제 어느 국민이, 어느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공직자의 배우자, 이제 금품 수수해도 된다더라. 이 조롱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번 권익위의 판단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권익위가 오늘 네. 출입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조금 전 예. 백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좀 그 변호사님 말씀은 좀 되게 단순하지만 네. 논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약간 해괴하다는 느낌? 그런 네.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네. 이제 뭐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어떤 법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최 목사를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변호사님 거거든요.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최 목사가 대통령 직무에 관련해서 줬다고 해도 네. 혹은 관련이 없어서 줬다고 해도 어떤 쪽으로도 상관없이 다 신고의 의무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권익위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고 처벌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소환을 하면 권익위가 직권 남용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기자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고 의무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그건 이제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받는 즉시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최 목사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네, 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 사안에 왜 대통령 기록물법을 적용해야 되냐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권익위 실무자 말이 그 법의 주무부처는 이제 행안부라 뭐 궁금하면 자세한 법 해석은 그쪽에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 권익위는 행안부에 물어는 받냐 하니까 그건 또 안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뭡니까? 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만약 직무 관련성으로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 목사가 외부에서 말하는 이제 진술이 전부잖아요. 근데 그 진술들을 봐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수가 판단을 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으니까 신고를 당연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권익위 논리를 전반적으로는 법 적용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기보다는 좀 네, 피하려고 네, 노력한 게 네.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권익위에 대해서 여론은 좋지 않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사실상 이제 판단하지 않으면서 공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된 건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권익위 결정에 상관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권익위에서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여사 소환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이랑 또다시 뭐 갈등세를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좀.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은 권익위하고 좀 다르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부분이? 다를 수밖에 예, 없죠. 어떤 게 달라요? 예. 권익위는 이제 강제 수사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조사의 것처럼. 한계가 예, 있고 예. 조사의 전문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법리적인 측면도 사실은 예. 권익위 안에도 아마 변호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뭐 행안부에 질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네. 근데 그 정도로 일반 네. 행정기관의 어떤 법리적 전문성은 네.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나 일반 이제 변호사하고 비교할 정도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사건은 결국 이제 수사로 결판을 내야 할 사안이에요.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래서 네. 권익위가 이런 결론을 낸다고 해서 이게 뭐 가이드라인이 된다던가 아니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던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다. 그렇죠. 네, 이제 검찰 네. 수사는 결국 검찰 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의지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네.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으면 처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은 아무리 네, 네. 이걸 수사를 잘한다고 처벌할 수 예,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똑같아요. 권익위에서 지금 종결했잖아요. 네. 검찰에서도 지금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가 없다고 종결을 하면 법리상은 맞지만 이게 과연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세에 맞느냐. 그렇게 되죠. 또 이런 문제가 네, 또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아마 네. 권익위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으로 네. 또 조사도 많이 할 거고요.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근데 검찰은 당연히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 네. 있단 말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소환은 아니지만 대면 조사 같은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네. 지금 권익위에서 말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지금 법상은 네, 네. 외국인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네. 기록관에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건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했느냐 네. 그다음에 명품백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밝혀져야 하는데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하면서 이게 밝혀진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약간 의문이 든다고 한다면 네. 뭐 간단한 서면 조사랄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검찰에서 뭐 할 수 그런 있다. 것까지 염두에 두고 네, 저는 할 그렇게 거다 봅니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네요. 근데 이제 사건 종결 처리를 네. 놓고도 권익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종 표결까지 간 거죠. 네, 그러니까 15명이 이제 전원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조사를 종결 처리할지를 놓고서 결론이 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종결이 9표, 이첩이 3표, 송부가 3표였습니다. 그럼 이첩이나 송부 이런 거는 수사기관에 보내자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첩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 수사기관에 보내자는 결정이고요. 송부는 범죄 혐의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이제 보내자 이런 결정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이제 각 건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했다고 네. 하는 게 이제 권익위의 설명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품백을 받은 걸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 이것도 이제 신고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종결시킬지에 대해서는 종결 8표, 송부가 7표, 단 한 표 차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또 하나 논란이 발표 시점이에요. 그렇죠. 네. 윤 대통령 부부가 순방을 떠나는 날 또 브리핑도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네. 잡혔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표현을 보면요. 윤 대통령 부부가 출국한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제 종결을 발표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선물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 이제 공교롭게도 김 여사가 그 에코백을 순방길에 이제 들고 등장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 여사가 권익위의 이런 결정을 의식해서 에코백을 부각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려진 대로 이제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고요. 브리핑을 한 이제 정순용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권익위가 뭐 이 사안을 솜방망이 혹은 이제 봐주기식으로 결론을 내지 않겠냐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권익위원장을 이제 뭐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 뭐 이런 방침까지 밝히기는 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